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 5, 6를 담당하고 있는 토익 RC 강사 린한입니다. 이미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핸드아웃을 가지고 계실 거고, 화면에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문제를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해당 문제의 네 번째 페이지를 다 펴주시면 네 번째 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파트 5, 6에 해당하는 문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것처럼 일단 저희는 먼저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은 6분 동안 드릴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근데 문제를 푸시기 전에 제가 항상 특강할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지만 문제는 풀어 제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적인 부분을 맞춰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빈칸의 앞뒤 보기를 보시면서 그래서 시선은 항상 보기를 보시면서 이 문제가 해석의 문제인지 아닌지 일단 그것만이라도 구별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6분을 드리면 6분은 사실 굉장히 이미 실전보다 조금 더 단축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다 쓰시는 게 중요하지 나는 4분 안에 다 풀고 반타작 이런 건 정말 의미가 없으니까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오케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채점을 위해서 색깔 펜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느끼셨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강이 라이브 특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6분 30초에서 7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풀었던 문제를 또 푸는 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문제는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매번 뻔한 유형의 뻔한 패턴의 뻔한 단어들의 뻔한 센텐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를 2번, 3번, 4번 더 복습하고 리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색깔펜 꺼내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정답 불러드릴게요. 가겠습니다. 1번의 정답 B, 2번의 정답 B, 3번의 C, 4번의 C, 5번의 C, 6번의 A죠. 7번의 C, 8번의 B, 9번의 B, 10번의 A죠. 11번의 C, 12번의 C, 13번의 데이빗, 14번의 B, 15번의 C, 16번의 C, 17번의 B죠. 18번 파6입니다. 18번의 정답 또 A라고 하셨다라면 정답은 C. 19번의 정답 데이빗, 20번의 정답 데이빗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1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개수까지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개수가 실토에서의 개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일단 충격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틀린 문제의 유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내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한숨이 깊으신데 괜찮아. 너무 깊게 한숨 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그럼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그 시험을 대비하는 거. 바로 그 시작은 오늘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나 오늘 20개 다 맞으신 분? 네, 왜 굉장히 화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20개 그럼 하나부터 3개까지 틀리신 분, 하나부터 3개까지 한 분, 두 분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은 묻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요 정도 난이도는 그 정도 3개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일단 제가 10개 문제를 오늘 이 라이브 특강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빈칸의 앞뒤 보기를 보시면 이 문제가 무슨 절 문제다라는 걸 비원 관계절이죠. 그렇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묶이셨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잠깐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맞출게요. 빈칸부터 컨퍼런스까지가 바로 묶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그렇죠. 앞에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절, 관계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작조차 내가 이게 관계절인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하신다라면 또 역시 오답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모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그러면 끝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관계사 문제입니다.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관계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관계, 대명사.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부사. 읽어주시자. 3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특히 3번의 유형이 굉장히 약하신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유형까지 잡히셔야 돼요. 다시 한번 관계사의 종류 3가지 뭐가 있다고 everyone?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자꾸 따라 읽으셔야지 이제 한숨이 줄어드는 거예요.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관계사의 종류 3가지 다 같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사실 관계 형용사의 기준도 있기는 하지만 토익에서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se를 제외하고는 절대 관계 형용사의 용례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보기를 보시자. 이게 관계절의 문제 관계사야. A, B, C, D 보기 중에서 관계사가 아닌 누구부터 버리시는 거죠? 데이빗, 이은 인칭 대명사니까. 그럼 하나 더 버릴게요. 누구를 버리셔야 되나? 다 같이? C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댓을 들어봤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본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부사절 접속사. 지금은 무슨 절이니까? 관계절이니까 부사절 접속사로서 인댓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보셨다라면 관계대명사 대신 어디 뒤나 어디 뒤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치사 뒤나
컴마 뒤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서의 that은 in that의 구조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럼 C도 버리고 나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호텔, when하고 where 관계 부사의 싸움이니까 호텔은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everyone? 장소, where 굉장히 난이도가 떨어지는 패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맞춰내셨어야 돼. 그쵸? 그럼 한 번만 더 오늘 이 자리에 만약 where 대신에 where하고 when 대신에 칠판 보시자. where하고 which가 나왔다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관계절의 문제지만 칠판 보시자. where라는 관계 대명사 호텔은요. 오늘의 선행사 호텔은 장소예요? 시간이에요? 장소. 그런데 호텔은 사람 선행사입니까? 사물 선행사입니까? 사물이에요. 그럼 호텔만으로는 장소의 where도 그럴듯하고 사물의 which도 그럴듯해요. 그럼 이렇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오늘처럼 선행사와의 관계로는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라면 뭐까지 봐주셔야 될까? 뒷문장의 구조죠.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에다 동그라미 빵 쳐주세요. 관계 대명사는 관계를 시켜주는 대명사로서 해당 문장에서 대명사,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와 같은 문장의 핵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핵심 주어, 동사, 죄송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동사 아니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핵심의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문장 앞으로 빠져나가면 핵심이 빠져나간 뒷문장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뒤에 불완전 이렇게 그냥 대충 외워가지 마시고 왜 불완전한지를 알고 이해하고 외워주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럼 관계 부사는 부사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죠. 관계 부사는 관계를 시켜주는 부사로서 해당 문장에선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럼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부사가 앞으로 나가봤자 이도 저도 아닌 부사가 나가봤자 뒷문장은 여전히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 별표를 빵 하나 쳐주시고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로 보시면 돼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대명사 그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 일종의 전명구로 보시는 거. 밑에다가 전명구라고 적어주시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인강이나 형광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 전치사고 명사가 결합되는 전명구는 문장에서 형용사구나 부사구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핵심이 아니라 비핵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핵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즉 전명구가 문장의 앞으로 빠져나가도 여전히 뒷문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해요. 그럼 오늘 이 문제가 똑같은 관계절 문제인데 관계 부사 when과 where의 싸움이 아니라 관계 부사 where, 관계 대명사 which의 싸움이었다라면 더 이상 선행사로는 호텔로는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뒷문장의 구조를 봐야 되겠다라는 논리가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where라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여러분 여태 이 얘기하셨다. where라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 which라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그러면 we stayed. 이때 stay는 머물다란 일형식 완전자동사. 주어 일형식 완전자동사 전명구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where를 끌고 가셔야지. 그쵸? 그래서 어떤 보기가 어떻게 관계사가 깔리냐에 따라서 관계 부사로만 깔리면 선행사만 보시면 돼요. 관계 대명사로만 깔려도 선행사만 보시면 되는데 오늘처럼 관계사의 종류 3개 중에서 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자. 다 같이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분이 계속해서 제 눈에 띄네요. 그렇죠? 아까 한숨을 제일 크게 쉬었는데 지금 제일 열심히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한숨이 나올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열심히 해주시면 이번 달 시험은 진짜 잘하실 거예요. 내일은 혹시 내일 시험 안 보시는 건 아니죠? 그건 더 이상해요. 내일 시험 보지도 않는데 오늘 특강을 왔다. 이건 정말 더 이상한 거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다 내일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가시자. 3가지. 다 같이 everyone.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렇죠. 이 중에 2가지 이상의 관계사가 보기에 섞이면 뒷문장의 구조까지 가셔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관계절은 매달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절은 관계 대명사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편견에서 벗어나셔서 3가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4번으로 건너뛸게요. 여러분 역시 이 문제도 2015년도에 이미 기출이 됐던 문제. 이 문제는 뭐가 눈에 보이셨어야 되나? 빈칸 뒤에 reserve 동사 원형이죠.
빈칸 중에 지금 ABCD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 바로 앞에 사용할 수 있는 품사가 필요한데 ABCD 보기는 언뜻 보면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단어에 한번 품사를 주시자. 뜻 이전에 S2의 품사는 뭐죠, everyone? 전치사. 그것도 그 유명한 누구의 동의어? About, 뭐뭐에 관해서라는 about의 동의어예요. 그럼 furthermore, 무슨 사, everyone? 부사. In order to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부사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n order to는 in order to do라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in order to라고 외우지 마시고 아예 이때 to가 투부정사 to라는 것을 넣어가서 대표적인 동사 원형 do를 넣어서 발음하시자. 다 같이 in order to do. Everyone? 그렇죠. 그럼 as a result of 역시 of로 끝나는 무슨 사다 everyone? 전치사예요. 그럼 오늘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는 투부정사 to는 see in order to do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as2의 to에다 밑줄을 빵 치시면 얘도 똑같이 to로 끝나고 있지만 오늘 as2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때의 to는 투부정사 to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각각의 이 전치사 부사, 토익이 좋아하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에 관련된 어떤 품사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거저드리는 1초 문제 유형입니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 문제는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reserve ticket 통상 원형 받을 수 있는 투부정사 to see 정답 이런 논리 3초 안에 끝나실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매달 토익에서 기출되고 있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저희가 현강이나 인강에서는 이걸 전접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접부를 몇 개만 한번 내일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품사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 깔아놓은 아이들은 이미 지난달에도 기출이 되었고 지지난달에도 기출이 되었던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일단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몇 개 뽑아왔어요. 뜻 이전에 각각의 단어의 품사를 자신감 있게 저랑 한번 확인하실게요. 첫 번째, as to, 뭐뭐에 관해서란 뜻보다 더 우선되는 건 무슨 사다, everyone? 그렇지, as는 무슨 사예요?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되죠. 그렇죠? despite 무슨 사다, everyone? 전치사, nevertheless, 부사, although, 접속사, 접치사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품사를 특히 despite, nevertheless, although를 보시면 죄다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동의어로 해석이 돼요. 그 문제는 그러면 despite하고 although가 despite하고 nevertheless가 또는 nevertheless하고 although가 섞여 있다라면 섞여 있는 복이라면 해석상의 어휘 문제다. 전접부 구조품사다. everyone. 전접부 구조품사라는 거지. 보기를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 given 지난 2015년 2월에도 기출이 되었던 given, 무엇을 고려해 볼 때 무슨 사? 전치사. 그렇죠. provided 역시 지난 2015년도 역시 정오답의 보기로 나왔던 provided, 무슨 사? 접속사죠. 제가 provided를 누구의 동의어 접속사로 정리해드렸죠? if라는 조건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익에서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되는 조건 접속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if요 에서 끝나지 마시고 if부터 최대 4개는 나와주셔야 돼. 일단 오늘 라인은 provided부터 한번 발음해 보시자. 다시 provided that everyone.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providing that도 출제가 되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s로 시작하는 supposing that. 그렇죠. 마지막으로 a로 시작하는 assume 아니고 assume. 다 같이 assuming that everyone. 발음하시자. assuming that everyone. 그렇죠. 지금 뭐를 적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적고 집에 가보시면 여러분 집에 있는 노트에 이게 비슷한 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셔야지 자꾸 필기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that은 대부분의 경우 모두 가능해서 생략이 가능해서 특히나 providing, provided 이런 아이들이 단독 단어로 보기에 등장했을 때 무슨 사이기도 하다라는 접속사이기도 하다라는 거. 바로 지난달에 더 명사 앞에 더 플러스 관사 플러스 명사 앞에 빈칸 자리에 given이라는 전치사와 provided라는 무슨 사? 접속사. 관사 플러스 명사 앞에 접속사 자리 전치사 자리 전치사 해석상의 어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량의 품사가 조금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어 갈까요? concerning 무슨 사? 전치사. 예스는요 뜻이 두 가지고 품사도 두 가지예요. 그러나라고 해석될 때 접속사, 등이 접속사, 부사일 때는 아직도 여전이라는 의미일 때 부사. Therefore 무슨 사?
부사. since는 everyone, 전치사, 접속사, 부사까지. 사실 얘는 전치사고 접속사까지만 출제가 됐던 아이들인데 부사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 품사를 다 정리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 regarding 역시 2015년도 정답 단어죠. 무슨 everyone, 전치사, about의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충분치는 않지만 제가 앞으로 뭐 특강이든 현강이든 인강이든 이런 전접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의에서 가장 초반부터 중요하게 잡아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화면에 정리해드린 10몇 개 정도의 아이들만 정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if 접속사 한 번만 더 다 같이 발음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줘보시죠. if부터 that's everyone. if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assuming that.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팔짱을 딱 끼고 영어 관람하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into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꾸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이 같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빈칸의 앞뒤 보기를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니까 또 뭐가 섞이셨어? 전, 적, 부죠. 그렇죠. 그럼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섞였으니까 일단 빈칸 뒤를 보면 inexperienced 분사구문.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가능한 접속사는 누구하고 누가 남으셔? 다 같이? A하고 C죠. 그럼 A하고 C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뭐 해주셔야 될까? 이제 둘 다 접속사니까 해석이라는 걸 해주셔야죠. 그럼 한 번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 읽어보자. blank inexperienced. 다 같이 everyone. 조금만 더 열심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blank inexperienced. 다 같이 everyone. 다 읽으셔야지. In furniture design, Rudy Leaf has been selected for the position. 잘 읽는 친구들이 실토에서 시간이나 정확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쓰여져 있는 문장을 잘 읽지도 못하면 들린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쓰여져 있는 이 한 문장을 읽지도 못한다라는 건 이런 문장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파트 7도 날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기초 체력을 얼마나 내가 탄탄하게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나는 토익은 무조건 양치기지, 문제풀이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토익을 가르치면서 제가 싫어하는 두 단어. 첫 번째 양치기, 두 번째 쪽박. 대박이란 단어예요. 양치기로 올릴 수 있는 점수는 진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양치기로 문제를 많이 푸셔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렸어도 그 점수는 금방 깨져요. 조금만 유형을 달리하고 조금만 패턴을 달리하면 그냥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신 분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응용 능력이 전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또 쪽박이나 대박이라는 것도 사실 시험을 보고 나면 이번 달이 쪽박인가요? 대박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늘 드리는 얘기는 쪽박달과 대박달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 실력이 쪽박이거나 내 실력이 대박이거나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대박이 되시면 어떤 달의 시험을 보셔도 대박달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대박이 되길 바라야지 그냥 내가 시험을 보는 동안에 어떨 때 한 번 정도는 대박달이 터지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시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정말 대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읽으라면 좀 읽어도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자꾸 힘을 길러보시자.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2개가 남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해석해보시면 furniture design의 경험은 부족할 때까지 경험은 부족하지만 루디라는 사람이 그 직책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경험이 부족할 때까지 아니면 경험은 부족하지만 양보 접속사 although 정답으로 도출되는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라는 것만 아셨으면 B에 despite, C에 데이빗의 otherwise 전치사 부사는 날리고 시작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6번 갑니다. 전형적인 부사자리 부사 어휘 문제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어의 뜻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어휘 문제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시는 경우는 굉장히 600점대 미만의 학생분들이 하시는 실수고 단어를 아는데 틀리시는 700점대 이상의 친구들이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리시는 건 해석을 못하셔서 그래요. 그 단어를 포함하는 전체 문장. 그래서 오늘도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이라는 걸 해볼게요. 읽어주시자. The ideal candidate. That's everyone.
is blank organized, efficient, and has some experience with fundraising or event management. 그렇죠. 이상적인 후보자는 매우 대단히 조직력이 있으며 효율적이고 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경험을, fundraising이나 이벤트 관리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 organized를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매우 대단히 조직적인 highly organized라는 표현이. 근데 사실 highly organized는 거의 세트 덩어리로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부사 어휘뿐만이 아니라 어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리뷰 방법은 오늘 정답이 highly래. A 정답 이러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휘 문제는 오늘의 정답은 하나. 그리고 오답이 3개죠. 이 3개 오답은 어제, 그제의 정답이었거나 내일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휘 문제를 정리할 땐 각각의 오답 단어들까지도 정리가 되셔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실 때 어휘 문제는 각각의 단어의 사전적인 정확한 어떤 뜻 단위와 그 중에서 토익적으로 어떤 영역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지 이런 간단한 어떤 예문 단위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에서 기출되는 부사 highly는 주로 이런 아이들이 수식하는 형태로 다 같이 한 번씩 읽어주시죠. 매우 대단히 조직적인 everyone highly organized. 또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매우 높게 평가받는 다 같이 everyone highly regarded. 다시 highly regarded everyone. 지금 읽으시는 내용이 내일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셔야 돼요. 매우 대단히, 매우 높게 동기부여되어진 다 같이 highly motivated. 그렇죠. 매우 대단히 예상되는, 기대되는 다 같이 highly anticipated. 대단히 성공적인 everyone highly successful. 제가 드리는 예제는 죄다 기출이 되었던 아이들. 토익은 나온 단어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primarily, 일단 발음부터 가시자. 다시 primarily everyone. 그렇죠. 이 단어가 최근 2014년, 13년도에 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responsible이라는 형용사 앞에서 주로 뭐뭐 하는 일을 담당하는 책임지는 다 같이 primarily responsible everyone. 그렇죠. 또는 because of나 due to와 같은 전치사, 이유 전치사나 이유 접속사, 이유 절이나 이유 구 앞에서 주로 뭐뭐 때문, 대개 거의 뭐뭐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다 같이 primarily due to everyone. 또는 primarily because 다 같이. 그렇죠.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mainly, largely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부사를 정리해 가실 때는 비슷한 동의어를 묶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mainly, largely, primarily. 다 같이 everyone. Okay, absolutely, 전적으로, 완전이라고 해석되는 부사는 다 같이 absolutely right. Everyone. 그렇죠. 전적으로 옳아요. 맞아요. 완전히 옳은 얘기예요. 또는 토익에서 기출되었던 완전히 공짜, 완전 공짜. Everyone, absolutely free of charge. Everyone. 그렇죠.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자꾸 덩어리 어휘 안에서 외워주셔야 돼요. Obviously, 명백하게라고 해석되는 부사 obviously는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라는 의미로서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야. That's obviously impossible. Everyone. 이거는 정말 명백한 사실이에요. 다 같이 obviously true. Everyone. 그렇죠. 이런 표현 단위.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답의 어휘를 정리하실 때는 정답뿐만이 아니라 오답 어휘까지 정리하셔서 다음번 시험을 꼭 대비하셔야 돼요. 9번 문제입니다. 역시 아까 풀어주셨던 문제하고 동일한데 빈칸의 자리가 바뀐 것뿐이에요. 오늘은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이 자리가 주어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발 보세요. 저 자리가 만약 주어 자리가 된다면 지금 when 절에 동사로 추정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럼 동사가 없네 웬절에? 이 문제는 접속사 when 뒤에 주어가 생략된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이구나. 여기까지가 거의 3초 안에 나오셔야 돼요. 그럼 A, B, C, D 보기 중에서 분사의 형태는 누가하고 누가 남으십니까? A하고 B죠. 그렇죠. 그럼 분사 구문 기준 아시나? 분사는 태생이 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의 분사냐 타동사의 분사냐부터 시작하셔야지 분사는 무조건 해석인데요. 분사는 무조건 목적어를 보는데요. 아니죠. 자동사일 때는 수동태가 불가한 자동사일 때는 무조건 현재 분사 형용사의 현재 분사 구문만 가능하고요. 타동사일 때만 분사 구문은 능동의 ing냐 수동의 pp냐를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 결과적으로 동사의 능동과 수동은 무슨 일치다 everyone?
태죠. 태잖아. 능동수동인데 또 수요 이러면 안 되지. 태예요. 태. 그쵸? 태일치 기준이 뭐였습니까? 삼타동사 뒤 목적어의 유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셔서 삼타동사가 지금 분사, 구문의 형태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분사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 face는 타동사거든요. 뒤에 목적어로 추정되는 명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faced인데 하나 더 제가 응용해 드릴게요. 문제를 계속 보고 계세요. 만약 문제 빈칸 뒤에 with가 없었다라면 분사 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되면 facing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먼저 구별하시고 자동사라면 무조건 ing 형태의 분사 구문만. 왜? 수동태가 불가하니까. 타동사일 때만 태일치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번 달에도 거의 기출될 수 있는 확률이 뭐 거의 100이라고 보셔야죠. 매달 나오는 패턴. 보기가 주는 힌트는요. A, B, C, D 보기를 보시면 무슨 동사고 무슨 동사가 섞여 있으시나? 정동사, 준동사죠. 다시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정동사, 준동사. 그렇죠. 그러면 정동사, 준동사 보기가 섞여 있다라는 건 ETS가 나한테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입니까? 준동사 자리입니까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정동사 보이시나? 누구? is가 보이셔야죠. 저 자리에 정동사 있고 또 이 자리에 동사가 되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 접속사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준동사야? 그것만으로 탈락. C 1초 정답이에요. 거저드리는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뭐를 노리는 거냐면 그냥 빈칸에 앞만 보시는 분들 왠지 이탈리안 컴퍼니 얘를 주어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거.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실수 안 하세요. 왜? 보기를 보고 우리는 이게 정동사, 준동사 문제라는 걸 이미 판단하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13번입니다. 이건 별표 하나 빵 쳐주시자. 조금 유형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A, B, C, D는 죄다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이거나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이거나 관계절을 이끄는 관계사이거나 오늘은 무슨 절로 시작하셨어요, everyone? 명사절 왜요? on. 그렇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의 절은 명사절이에요. 이게 명사절이다라는 걸 밝히는 건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또 부사절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등위 접속 이루고 가시면 아이 의도 자체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보기에 등위 접속사 B를 제외한 that과 where, how와 whether의 싸움인데 일단 저는 that부터 제낄게요. 왜요? 아시는 분,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전치사 뒤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나 how하고 whether 이제는 해서 그럼 모든 스텝 직원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발표를 듣게 되기를. 어떤 발표냐면 큰 보너스가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발표를 듣기를 원하는 거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명사절 접속사 whether.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의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저는 여기서 그럼 토익에서 기출되는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만 한 번 더 건드려 드릴게요. 토익에서 기출되는 명사절 접속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한 번씩만 발음하실게. 첫 번째 누구? 명사절 접속사 that. 두 번째 명사절 접속사 if, whether. 세 번째 의문사. 네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치 않으신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얘네들이 명사절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 50%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서의 명사절 편이나 인강의 명사절 편만 따로 한번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탄탄하게 만들어 놔야지만 내일 시험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지. 이거 어설픈데 내일 나오면 틀릴 것 같은데 벌써 시험 직전에 내가 내 약점을 벌써 알고 가시면 그 문제는 100%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일단 요만큼의 내용은 꼭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15번. 저는 오늘 이 문제에 제일 공을 들여드릴 거예요. 별표를 5개 빵빵빵빵빵 치시자. 제가 아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앞에서 보니까 15번에 걸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이 문제 여러분들의 실수는 뭐냐면 빈칸의 앞뒤 보기를 보고 품사 어형이라 빈칸 앞에 있는 모아에 집착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질문. 모아 뒤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뭘까요? 모아 뒤에는 모아가 man이나 much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일 때는 형용사일 때는 뒤에 명사. 모아가 형용사의 원급과 쓰여서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기도 하고요. 부사의 원급과 쓰여서 부사의 비교급을 만들기도 해요. 그럼 모아만으로는 명사, 형용사, 부사 A하고 B하고 C가 다 가능해.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모아의
역할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모아를 보고 푸시는 문제가 애시당초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묶으셔야 되냐면 모아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를 포함하는 빈칸을 다 묶으세요. 이 전체 덩어리가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자. 그럼 어디가 보이셨어? serve our client라는 3타동사와 serve라는 타동사와 our client라는 명사, 목적어 뒤에 빈칸 자리 유형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토익이 굉장히 많이 내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가시자. 어디 뒤에 빈칸 자리 everyone? 오늘 이거 내일은 100% 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가시자. 다시 어디 뒤에 everyone? 3타 동사와 명사 목적어 뒤에 빈칸 자리. 다시 한번 어디 뒤에 everyone? 일단 이 자리는요. 100% 중에서 99% 앞에 있는 타동사를 수식하는 동사 수식 부사 자리로 99% 출제가 돼요.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되는데 1%의 예외가 뭐냐면 바로 이 자리는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둘 중에 하나 해석까지 가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거의 출제 패턴이 이 99%의 동사 수식 부사 자리를 물어보는 게 많다라는 거. 그런 패턴의 어떤 비율만 알려드린 거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요만큼만 해석해 보시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심지어 더욱더 정중하게, 더욱더 신경 써서라는 딱 봐도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everyone? serve라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더 신경 써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serve라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 정답은 attentively가 나와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쉽게 나오려면 even more가 다 빠지면 돼요. 그냥 serve our client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 것과 serve our clients even more 빈칸으로 출제되는 건 결과적으로 다른 유형, 같은 유형이죠. 근데 이런 어떤 조금만 다른 어떤 영역의 단어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나는 길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more를 보고 풀어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even more를 전체를 보시고 삼형식 타동사, 명사, 목적어 뒤에서 동사를 꾸미는 부사 자리로 정리해 주시는 거. 이 자리를 형용사 attentive를 넣어주시면 고객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 심지어 더 신경을 쓰는 고객들. 해석상 어차피 탈락이에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5번 정말 주의 깊게 even more를 버렸다가 넣었다가 어차피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것을 토익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가 깐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죠? 오케이. 파트 6입니다. 이번 달에도 파트 6 4개의 지문 12문제를 풀어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시작, 파트 6의 시작은 무조건 첫 단락 첫 문장에서 주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지문은 최소 두 번째 문장까지만 읽어주셨어도 주제가 금방 나오죠. 어떤 주제입니까? 추천 편지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 조직의 이 사람을 당신의 어떤 그 오거나이저 조직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추천의 편지니까 앞으로의 내용은 이 사람의 장점, 단점, 장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열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18번과 19번을 해드릴 텐데 18번 문제는 제가 지금 1월 특강에서도 2월 특강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빈칸을 보시면 또 most of를 보시고 most of them A로 찍고 가신 분들 특히 잘 들으시자. 오늘 이 문제의 시작은 보세요. most부터 up까지 이 전체 most부터 up까지의 역할이 지금 문장과 문장 사이 접속사가 없거든요.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from the ground up 처음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첫 단계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전체가 앞에 있는 누구를 programs라는 명사를 꾸미는 절. 무슨 절? 관계절이에요. 관계절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이때 관계절은 most of라는 수량 표현과 결합되는 수량 관계대명사. 그쵸? 이 문제가 지금 12월 1월 2달 연속 출제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럼 보시자. 수량 관계대명사. 그럼 끝났어. programs, 선행사, 사람, 사물,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무슨 격? 목적격.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는 사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위치하고 대신데 아까도 관계대명사 대신 어디 뒤에 사용할 수 없다 everyone? 전치사 뒤, 컴마 뒤 사용 불가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most of them이 아니라 most of which였다라는 건 수량관계대명사 문제를 묶으셔야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전 여전히 most of them 같은데요. 그럼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두 문장, 똑같은 문장 차이점은 뭡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아까 풀어주셨던 거 most부터 up까지가 앞에 있는 programs를 꾸며주는 관계절이니까 관계절로 가시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어 동사의 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다 most of which라면 이 자리에 접속사가 등장하면 앞에 나와 있는 3인칭 사물 복수의 목적격 뭐로 봤지? everyone, most of the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셔야 되고, 토익은 이 첫 번째 패턴으로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19번. 19번 문제는 접속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접속 부사 어휘 문제는 매달 출제가 돼요. 매달. 파스엑스에서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데, 전 문장의 문장과 접속 부사 자체가 부사는 부사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연결해 준다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보기가 다 부사니까 남겨놓을게요. 만약 보기에 접속사나 전치사가 있었다라면 버리셔야죠. 그렇죠?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을 역시 단어는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후 문맥을 해석해 보시면 전 문장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내가 앞선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의 리더십과 그런 조직 능력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에 아주 유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베이라는 지역의 아동들은 이제는 이런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어떤 이점을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앞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풀어서 쓰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풀어서 쓸 때 예를 들면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라는 표현 단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접속 부사는 100%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앞문장, 뒷문장을 다 읽어주셔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맥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10개의 문장을 정리해 드렸고, 내일 시험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의 지렛대라는 표현인데, 긍정의 지렛대는 중요한 건 힘을 다해 눌러야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발현될 수 있대요,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저의 인강이, 저 0단계 이 라이브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긍정의 지렛대의 역할을 하려면 그냥 보고만 있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방관자적으로 보고만 계신다라면 역시 여러분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몸을 던져서 힘을 주셔야지만 뭔가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익이 끝날 때까지, 내일 토익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토익이 되셔야 돼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막 토익이 아니라 한 번 더, 두 번 더 토익을 봐야 된다라면 뭐 인강이 됐든 현강이 됐든 또 이런 특강이 됐든지 간에 저희 선생님들과 끝까지, 영단기 선생님들과 끝까지 여러분 토익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에 들어가실 때는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답 노트를 최소 3회 독은 해주셔야 돼요. 3번 정도는 읽고 들어가셔서 오답 노트를 보는 건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파트 5, 6를 대비할 수 있는. 기존에 내가 틀렸던 문제들은 앞으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두 번째, 필기도구, 신분증, 그리고 오답 노트만 챙겨가세요. 시험장에 갈 때 당일날 막 바리바리 짐을 싸서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기본서 두꺼운 것도 들고 가시는데 사실 시험 당일에는 그렇게 많은 걸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답노트 정도 들고 가시고 몸과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고사장으로 출발하시고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네 번째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부분에 내가 조금 많이 미련이 남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험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